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밌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네. 맞아.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오는 달까지 몇 킬로냐는 질문은 그래, 2kg를 왜 그래. 했을까요? 진짜. 그래 질문. 내가 나지만 어처구니 없다. 질문을 좀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죄송합니다. 하겠습니다. 예. 네. 아까 전에 그 부장님, 그거 그 질문 중에 예. 로켓을 이렇게 쏘는 거라고 수직으로 이렇게 쏘는 거하고 운전을 어떻게 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방향 전환. 예. 그것도 어려운 기술입니까? 예, 그 지금 자세 제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이제 로켓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발사할 때는 수직으로 이제 발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발사를 하면 이제 결국은 방향은 이제 수평으로 가야 되고 방향이 있기 때문에 쭉 올라가면서 이제 결국은 방향을 바꾸게 되는데 네. 이게 엔진을 움직여서 음. 그러니까 엔진을 동서남북으로 움직여서 그걸 이제 저희는 이제 트러스트 벡터 컨트롤이라고 해서 TBC라고 하는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엔진이 지금 화면 좀 보시면 보면요. 이게 엔진이 있는데요. 엔진이 네. 지금 2단 엔진을 보면 2단 엔진일 때 여기에 지금 그 TBC라고 그 연소기 밑에 쪽에 그 바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들이 있어 유압 장치로 되어 있는 바가 있는데 네. 그쪽에 그러니까 두 군데에서 밀어줄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좌우로 밀어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엔진의 밑에 있는 연소기를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이쪽, 그다음에 이쪽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엔진을 조금씩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 미는 그러니까 거예요. 예를 이렇게. 들어, 그래서 이제 그대로 띵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예.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렇게 올라가기도 올라가기도 하고. 예. 지금 쭉 올라갈 때 아. 방향을 이제 이쪽 방향 가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그쪽 해당되는 그 밸브를 밸브 안에 어떤 유압 장치가 있습니다. 예. 유압 장치에서 그 유압에서 연소기를 이렇게 밀어주면 이쪽으로 추력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그렇게. 가고요. 그다음에 방향을 더 바꾸시면 더 많이 움직이는 형태가 되고요. 말 그대로 운전하듯이 제어를 이렇게 좀씩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엔진의 그 지금 현재 발사체는 그 엔진을 방향성을 바꿔서 예. TBC를 해서 절대 원하는 방향적으로 바꿔주는 그런 시스템을 구성했습니다. 아하. 1단 엔진에는 4개가 다 똑같이 예.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단에는 그 저기 2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상단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다가 그것을 저희는 이제 XY 하는 걸 피치 요라고 하거든요. 또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피치 요 제어를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발사체가 약간 돌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면 이게 많이 돌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 그 도는 걸 롤이라고 그러는데 롤링 제어를 현재 터빈 배기부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제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축으로 해당되는 제어를 해서 전체 발사체 자세 제어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피치 요 롤 이렇게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채팅창에 스페이스X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 이제 이따 조금 이따 그거는 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쭉 엔진을 개발하면서 예. 좀 어려웠던 얘기 좀 네. 예, 좀, 해주십시오. 예. 물론 아까 뭐 감격 했고 했는데 사실은 네. 그거가 제가 한 20년 정도 했던 사항이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2000년대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2002년에 2022년에 22년 동안 했는데요. 초기에는 저희가 그 KSR3라고 과학 로켓이 있었거든요. 그 과학 로켓에 초기 액체 산소나 케로신 경험을 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액체 산소가 뭔지 잘 몰랐습니다. 액체 산소가 워낙 보이지도 않고 워낙 기화도 많이 하다 보니까 몰랐는데 그때 이제 KSR3 끝나고 다음 발사체를 어떻게 할 건지 고민했었는데 예. 그때 그럼 엔진을 어떻게 만들지? 특히 그 KSR3 같은 경우는 가압식 액체 로켓인데 이제 터보 펌프 방식의 엔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엔진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그때 처음에 저희가 생각했던 게 큰 것부터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큰 것부터 만들 수 없어서 우리는 조그만 것도 만들어 보자 해서 사실은 이게 지금 엔진들인데요. 예. 그 엔진 죄송합니다. 좀 야, 뭐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하는 예, 말씀 저서만 하는 그래서 엔진인데 진짜 죄송하네. 저희가 처음 한 게 0.1톤, 그러니까 100kg 정도 사람을 들 수 있는
힘을 가진 분사기를 개발했습니다. 분사기라는 게 0.1톤짜리 예, 올릴 아까- 수 있는. 예, 분사기가 액체 산소와 케로신이 만나게 되면 거기서 불이 나면 추력을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게 분사기 하나가 그만큼 힘을 내거든요. 근데 예. 그걸 먼저 만들어서 시험을 좀 시작을 했고요. 음. 2002년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서 근데 저희가 처음에 모르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니까 실제 문헌 같은 걸 많이 보면서 뭐 다른 것인데 처음에 한 가지만 만든 게 아니고요. 그거를 예. 설계를 한 20가지 이상을 하고 와. 14가지 정도를 만들어서 분사기 하나만 가지고 연소 시험을 쭉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잘 됐다 그래서 한 9가지를 골라서 그 이제 증가시킨 거죠. 19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2톤 가까이 되거든요. 예. 2톤을 만들어서 19개 그 축소형 모델이라고 만들어서 시험을 해서 어느 게 가장 좋은지 그 작업을 우리는 분사기 스크린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작업을 통해서 한 3가지를 골라서 제가 300개 그 분사기를 모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30톤급 연소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쭉 2006년 7년까지 개발을 했고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전체적으로 분사기 이거 괜찮다,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 연소 안정소도 괜찮은 것 같다 해서 저희가 이제 이 다음 엔진을 어떻게 개발할 거냐라고 했을 때 75톤도 가능하겠다라고 예.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지금 이게 그 가져온 분사기라는 거거든요. 아주 미니 분사기 같은 요 거예요, 하나가 예. 지금 사람 100kg를 들 수 있는 힘을 내는 분사기입니다. 저기다 요게- 뭘 담으면 저 조그만 게요? 예, 이게 지금 여기가 와. 이게 지금 산화제가 들어가는 그 구멍이고요. 아. 예. 이쪽에 연료가 들어가서 안에서 돌면서 와. 밖으로 나와서 이쪽에서 전소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75톤에는 이게 72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 작은 게요? 예. 실제로 저기에 예, 들어갑니까? 이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 그게 이제 요렇게 좀 보여주세요 카메라로. 예. 예. 저는 와. 원리다 저게 100kg를 날릴 수 있다는 거죠? 100kg 들 수 있는 들수 있는. 힘이 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요게 진짜 지금 신기하네. 이게 2002년 3년부터 쭉 개발을 해서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뭐 2톤, 그다음에 30톤, 그다음에 75톤을 저렇게 개발하게 작은 거부터 개발하는 거예요, 저렇게. 기술이 있으면 예. 뭐 그냥 난 처음부터 이렇게 뭐 할 100개, 200개 텐데. 할 거야 하지만 예. 그때만 하더라도 이런 그 전에는 뭐 미국식인 충돌형 임핑 인젝터라는 것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충돌시켜서 이게 분사하는 거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이게 지금 출발은 러시아 그에서 출발한 분사기고 예. 저희는 이게 수월 인젝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분사기를 만들어가면서 스크린 작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아니 뭐 러시아에서 뭐 조금 배우고 뭐 그런 거 없습니까? 안 가르쳐 줍니까? 하나도 안 가르쳐 줍니까? 그거를 독학을 시킵니까? 그 지금? 아니지 문헌 보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나로 할 때 예. 러시아와 같이 제가 그 일단 공동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때만 해도 저희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제 발사체 전체를 해보지도 않았고 발사대도 없고 조립도 없었거든요. 예. 그때 나로 하면서 그런 기술, 체계 우리 종합 기술이라고 그러는데 예. 전체 발사체를 어떻게 조립하고 어떻게 발사 운영하는지 그런 기술은 많이 저희가 배웠고 발사대 어떻게 구축하는지 또 조립을 그런 어떻게 하고 거. 그리고 발사체 조립은 어떻게 하고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공정들은 다 배웠는데 사실은 저희가 엔진 쪽은 많이 못 배웠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엔진에 관련된 기술들은 좀 제가 많이 못 배워서 안 가르쳐 줍니까? 미사일과 관련돼서 그렇습니까? 그거는? 그때 이제 계약 범위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제 일단에 뭐 통찰은 계약이었고 그다음에 엔진 관련된 기술은 따로 이제 생각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엔진 관련된 기술은 저희가 도입을 못했었습니다. 야. 그래서 안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아니면 비싸거나 뭐 어려워서 뭐 배우는 사람도 정도 좀 지식이 안 있어야 가르쳐 되는데. 주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비싼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러시아가 이제 그 전체적으로 그 우주 발사체 같은 거나 발사체 같은 거 아까 MT 그 미사일과 같던 그 기술이다 보니까 예. 사실 국가 간의 기술 이전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기술들은 안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비용도 좀 많이 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야, 이거 그러면 다 개발하는 우리나라도 이번에 이걸 개발했는데 그러면 이런 미사일이래 자꾸. 뭐 오늘 뭐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었어요, 좀 안 기자님. 네. 이런 발사체를 만드는 게 다 만든 나라들은 다 이런 식으로 맨 땅에서 하는 거예요. 서로 다 안 가르쳐 주니까. 처음에 맨 땅에 해당한 나라도 있고요. 예. 도움을 받은 나라도 있습니다. 원래 그 전체 로켓의 출발은 독일의 V2 로켓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V2의 로켓을 할 때 뭐 2차 아시는 것처럼 2차 전이 끝나고
미국은 독일에 가서 그 기술자들을 엄청 많이 데려와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그때 소련은 가서 하드웨어 남아 있는 V2 관련된 잔해들을 많이 가져와서 그걸 분석해서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러시아하고 미국이 원래 그 발사체 미사일을 것들 되게 두 양분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약간 방식이 미국은 사람들 데려왔는데 설계를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큰 엔진도 하나 큰 거. 네. 예. 그 뭐 아시겠지만 아폴로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세턴 발사체가 달에 인류를 착륙시켰잖아요. 근데 예. 그게 F1 엔진이라는 건데 그 F1 엔진 굉장히 큰 엔진, 한 650톤 가까이 큰 엔진이거든요. 크게 갔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그때 소련 같은 경우는 작은 엔진들을 모아서 가는 30톤급을 이제 몇 개 모아서 4개 모아서 예. 지금 소유주 발사체에 보시면 알겠지만 아마 자세히 들어보시면 그 소유주 발사체 1단에 노즐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거기에 쓰는 게 RD170, 180 엔진인데 그게 연소기가 4개씩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당 한 30톤에서 해서 4개 묶으면 한 100톤, 120톤 되는 거를 그래서 러시아는 조금 작게 만들어서 좀 가는 그런 길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일본은 미국의 도움을 받았고요. 예. 그다음에 뭐 인도나 뭐 중국이나 이런 부분은 러시아의 도움도 좀 받고요. 친한 나라를 물론- 해주고. 예. 그리고 이제 유럽도 약간 처음에 자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럽은 개발했고 그다음에 인도도 유럽의 도움을 좀 많이 받은.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좀 우린 받았습니까? 미국보다 러시아입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로서는 뭐 저희가 러시아의 도움을 나로 하면서 많이 받은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계 종합, 그다음에 발사대, 뭐 조립도 어떡하지? 이럴 때 발사하는 보면 부분은- 러시아가 고맙고 네. 우크라이나 얘기 들을 때는 아주 나쁜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 어떡하나. 그러면 아니 아까 전에도 근데 사실은 이제 이번에 누리호가 잘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걸로 통해서 이제 더 큰 것도 하고 뭐 발사 많이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위성도 이제 많이 필요하니까 네. 그런 걸 이제 누리호 같은 걸로 할 텐데 2%도 많이 질문했던 건데 미국의 스페이스X에 하면 더 싼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그 정도까지 되려면 그 소위 말하는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냥 제 뭐라고 말씀은 그냥 사서 쓰지. 어. 저는 뭐 매일 빵을 먹지만 빵 구울 줄 모릅니다. 네. 그런데 하나도 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대체 굳이 이게 왜 그러니까요. 그러나 하는 생각을 예. 하게 되는데 예. 그런 생각을 하는 아주 나쁜 친구들에게 뭐라고 뭐라고 대답? 제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좋습니까? 뭐 그 발사체가 그 없는 나라들은 다른 나라 발사체를 이용해서 발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없는데 근데 이제 이게 발사체의 이제 기술들이 아까 뭐 군사적인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실제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이쪽으로. 그래서 지금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지금 발사체를 쓰는 걸 금지하고 러시아 발사체 쓰는 걸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뭐 아시는 것처럼 현재 영국의 원 앱이 그 이성 인터넷을 하겠다고 러시아하고 계약을 해서 발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전쟁이 일어난 바람에 못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뭐 지연이 되고 지금 현재 세계 다른 나라 발사체에 그 발사로 할 수 있는 걸 찾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 뭐 팔콘에 라이트 세워 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지금 뭐 신문상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그 차세대 중형위성하고 다목적 실용위성인데 러시아하고 발사를 계약을 했는데 발사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발사체가 없으면 다른 나라 발사체 사용하게 되면 그런 정치적인 영향 그리고 또 비용적인 영향들 그리고 어차피 다른 나라 발사체를 발사하려면 발사 비용도 지불을 해야 되고요. 네. 네.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 발사체 독점을 하게 되면 어느 독점한 회사가 이번에 지난번 발사할 때 100원이었는데 네. 이번에 나 1,000원 줘 할 때 마침 발사체가 거부할 없으면 방법이 결국은 없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과다한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발사할 때 이성의 정보를 많이 줘야 되거든요. 네. 내가 너 이성 발사해 줄 테니까 너 해주는데 네가 어떤 이성인지 그리고 이성에 어떤 탑재체가 있는지를 알려줘야만이 발사할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보통 그 탑재체 정보를 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런 되면 것도 다 줘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의 어떤 만약 군사이성 같은 경우는 많은 그게 이제 그 정보들이 그러네요. 어떤 용도로 쓸 거다고 들어가 있는데 그런 기술들이 많이 발사체에 하는 업체에 넘어가기 때문에 현재 발사체 같은 경우는 좀 자기 나라 갖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한국형 발사체나 우리나라 발사체 시작할 때 네. 우리의 캐치프레이즈가 있었거든요. 네.
뭐 우리 땅에서 우리 위성을 우리 발사체를 발사하자라는 거였었는데 지금 누리호 성공으로 좀 저희 우리나라가 그렇게 이루었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현재 그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예. 굉장히 재사용 발사체를 하면서 그러니까요. 그 그거- 가격을 낮춰서 예. 발사체 시장을 많이 점유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거 본인이 독점이 되게 어렵습니까? 되면 예. 아마 지금처럼 싸게 뭐 발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굳이 싸게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예, 저희가 이제 발사체 특히 발사체 하는 사람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 상황도 있긴 한데 예. 현재 그 나중을 위해서 어. 발사체는 아마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사용 기술 이런 거는 우리도 개발을 하는 방향으로 이제 잡혔습니까? 그걸 하면 아무래도 비용이 준다면서요. 한번 발사할 때 비용이. 어떻게 보면 재사용이라는 부분들은 현재 뭐 스페이스X가 결국은 주도를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세계적으로도 지금 현재 재사용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좀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이제 적응을 좀 하셨습니다. 질문이 엉뚱하면 그냥 화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다른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는 아니 아주 노련한 한 박사님. 재사용 얘기는 물어볼 만한 거였어요. 네. 예, 뭐 제가 어려웠던 얘기 더 하려고 했는데 바로 예. 재사용을 얘기하시는 바람에 그래요?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예. 그 재사용 같은 경우는 현재 스페이스X가 주도를 하고 보시는 건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스페이스뿐만 아니라 그 뉴스페퍼 그러니까 블루 오리진, 그러니까 뭐 너무나 유명한 아마존의 그 제프 베조스가 운영하는 블루 오리진 회사가 지금 뉴스페퍼드라는 걸 가지고서 재사용하면서 우주 관광을 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현재 뭐 일본, 그다음에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유럽, 그다음에 되게 많은 회사들이 지금 이제 뭐 인디아까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아시겠지만 버진 칼리트 같은 경우는 우주 비행기 통해 가지고 우주 관광을 시행하고 있어서 네. 실제로 저희가 세계적으로 지금 재사용 발사체 관련된 그 개발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재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발사 대에서 출발해서 쭉 간 다음에 이제 2단 분리한 다음에 예.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 점화하고 다시 발사대 돌아가는 방법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렇게 해상으로 드론 십으로 통해 가지고 다시 해수에서 가는 상태가 있고요. 현재 그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제 예. 해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스타10 아마 그 팔콘 지금 현재 스페이스X의 팔콘 9이 지금 계속 재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다음 세대 지금 현재 그 스페이스X가 개발하고 있는 스타10인데 스타10은 전체 그러니까 1단과 2단 전체를 재사용하겠다고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팔콘 9은 같은 경우는 1단만 네. 그러니까 1단 올라가고 2단인데 물론 이제 그 드래곤 는 우주 정거장에 들어와서 오는데 실제 2단은 버리고 우주 공간에 버리는 거고요. 예. 실제 돌아오는 거는 드래곤만 돌아오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스타10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재사용하겠다고. 통째로 갔다가 통째로 그대로 온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분리를 합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게 스타10은 2단형 발사체인데 쭉 올라가서 1단 분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2단 같은 경우는 그 화성이나 뭐 달에 가겠다는 거고, 예. 1단 자체는 이렇게 그 랜딩번하고 하강해서 해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2단도 지금 현재 2단도 우주 공간에 간 다음에 다시 지구 재진입해서 이것도 해수하겠다고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를 낮추기 위해서. 예. 예, 맞습니다. 우리도 금방 할 수 있는 겁니까? 금방은 아니겠어요. 금방 이게 그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기술이 필요로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엔진으로 보게 되면 이게 재점화, 예. 그다음에 추력 조절도 해야 되고요. 예. 전체를 발사체를 보게 되면 내려올 때 잘 내려오도록 조정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리고 또 내릴 때 그 랜딩 그 다리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 랜딩 레그라고 그러는데 다리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드핀이라 해서 공조 조정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 비행 그 임무나 비행 그 조종을 잘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예. 자세조를 잘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재사용하기 위한 그런 기술들은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지금 그러면 차세대 발사체 부분에서 한번 네.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게 지금 현재 그림을 보시면 이게 차세대 발사체 개발 계획이거든요. 예. 계획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리호가 저궤도에 지구 200km에 한 3.3톤 그리고 예. 500km에 한 2.2톤 보낼 수 있는데 한 3배 4배 되는 차세대 발사체 개발 차세대 발사체는 예. 10톤을 보낼 수가 10톤까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달에 한 1.8톤을 보낼 수 있는 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차세대 발사체 같은 경우는 누리호 끝난 다음에 수행하려고 계획을 세웠고 지금은 예비 타당성 검토를 5월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쯤이면 아마 예비 타당성 검토가 끝날 것 같은데 저희는 통과가 되기를 참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재사용 기술도 적용해 보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래서 구성을 한국형 발사체는 3단형으로 이제 구성. 1단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5톤 4개, 그다음 2단은 75톤 하나, 그다음 3단 7톤이었는데 차세대 발사체 같은 경우는 2단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래서 1단에는 100톤급 엔진 5개, 그리고 그다음에 2단에는 10톤급 엔진 2개를 넣어서 예. 단을 줄이면 줄일수록 부품 수도 줄거든요. 그럼 예. 개발 기간과 단가도 좀 낮춰줄 거라 생각하고 있고 전체 조립 일정도 좀 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형으로 만들게 되면 확장성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한국형 발사체에서는 확장하기 좀 힘든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차세대 발사체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뭐 여기 안에 조그만 그 3단도 넣겠다. 그다음에 고체도 제가 옆에다 붙이겠다. 그리고 이게 지금 1단을 3개를 옆에 붙여가지고 2개 붙여서 제 코먼코어 부스터라고 그러는데 네. 전체적으로 발사체 능력 3배까지 늘리겠다. 이게 그 스페이스X의 팔콘 헤비거든요. 예. 팔콘 9이 이제 중앙에 하나 있는데 거기 옆에서 붙여가지고 팔콘 헤비를 만들듯이 저희도 이게 옆에 붙여서 전체 발사 능력 3배까지 늘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뭐 이거를 바로 하겠다는 건 아니고 차세대 발사체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시작해서 31년까지 한 2031년까지 9년 정도에 저희가 한 1조 한 9,300억 정도 투입을 예. 해서 개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재사용 기술을 넣어보자라고 해서 현재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데 실제 그 차세대 발사체에서 개발을 제가 했을 때 재사용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예. 재사용에 필요한 기술들을 개발해보자 해서 지금 여기 엔진 5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엔진은 기본적으로 제점화, 그리고 추력 제어가 가능하도록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엔진을 5개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실제 내려올 때 처음에 출발할 때는 5개 엔진을 모두 켜서 출발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렇게 내려올 때는 이게 추진제를 다 사용하게 되면 처음에는 무겁거든요. 추진제 다 사용하기 전이니까. 근데 내려올 때는 추진제 다 사용하기 가볍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발사체의 무게가 100톤이면 내려올 때는 한 10톤밖에 안 되거든요. 10%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추력을 좀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엔진의 추력을 줄일 수 있도록 하나 만들어서 가운데 엔진을 써서 추력을 줄여서 발사 그 지상에 이렇게 안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식이구나. 그래서 차세대 발사체에서는 이런 기술도 제가 구현하겠다고 현재 계획을 세워서 심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저희의 발사체로 보게 되면 기술로 보게 되면 2030년 이후가 되면 우리도 그런 거를 시도해 볼 수 바로 재사용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시도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 31년, 32년 되는 발사하고서 떨어질 때 바다에 떨어질 때요. 그냥 떨어뜨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발사 엔진을 재점화, 추력 조절해서 바다 그 물리에다가 한번 떨어뜨려 보는 그런 그걸 하게 되면 좀 더 저희도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요 질문은 그 스페이스X의 경우에도 예. 이제 왜 이렇게 빨리 됐느냐. 물론 뭐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이 있었긴 했지만 예. 나사가 갖고 있던 기술을 이제 이전을 받아서 좀 속도를 줄였다 이렇게 예. 막 알려져 있던데 맞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개발한 기술도 민간 기업한테 이제 이전이 되는 겁니까 이제? 뭐 그 현재 누리호 이후에 예. 그 한국형 고도화 사업이 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누리호의 기술들을 기업체 이전하고요. 예. 그다음에 공동 발사를 제가 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체들이 아마 그런 기술을 습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다음 발사할 때부터 기업들이 같이 참여해서 같이 참여해서 예. 공동 발사하게 되겠습니다. 아, 그 스페이스X를 좀 더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예. 그 스페이스X 같은 거 너무 잘 아셔서 뭐 일론 머스크가 정말 천재적인 사람이고 예.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 개발하는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도입을 해서 지금 스페이스X를 뭐 세계 최고의 어떤 우주 발사체 시장 세사로 키웠는데요. 스페이스도 초기에 2002년에 아마 2000년대 초부터 스페이스X가 발사체 개발을 시작했거든요. 예. 근데 그때 처음 시작할 때 나사가 그 시제품으로 개발했던 파스트락 MC1이라는 엔진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 들어갔던 터보 펌프를 가지고 와서 이걸 엔진을 개발해보자. 그래서 처음 개발했던 엔진이 전체 추력이 한 35톤 정도 되는 엔진이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멀린 엔진이라는 거거든요. 멀린 1A라는 버전 그 A라는 엔진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나사가 처음 개발했던 엔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처음에 한 35톤, 40톤밖에 안 되는 엔진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계속 2, 3년마다 한 번씩 변경해서 발사를 해서 개량을 해서 뭐 50톤, 60톤, 그다음에 최근 90톤까지 갔던 엔진들이거든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기존의 그 발사체에서는 한 번 정하면 사실 별로 안 바꾸는 어떤 그런 그 개발 로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 가능한 발사체에서는 한 번 잘 된 거는 절대 안 바꾼다라는 그런 어떤 기술 트렌드였는데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그걸 다 모두 파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혁신을 하자. 예. 그리고 예. 이제 가능하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로직을 좀 바꿔보자 해서 혁신을 해서 그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멀린 엔진을 만드는 상황입니다. 예. 제가 스페이스X 조금 팔콘 9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예, 좀 이제 이게 지금 스페이스X의 지금 팔콘 9 발사체고 팔콘 네. 헤비 말씀드린 헤비이고요. 근데 지금 현재 그 팔콘 9 같은 경우는 1회 발사에 한 22톤의 무게를 올릴 수가 있거든요. 저는 네. 2톤 정도 올릴 수 있는데 10배 정도 하는데 가격이 한 800억 정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걸 재사용하게 되면 한 600억 정도 지금 현재 더 디스카운트 해주고 있거든요. 한 번 쏘는데 예, 지금 현재 한 번 쏘는데 한 800억 정도 듭니다. 물론 현재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그 가격은 현재 킬로그램당 5,000불, 뭐 그다음에 나는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1kg당 1,000불까지 떨어뜨릴 거야. 예. 아니면 100불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하지만 지금 현재 팔콘 9으로 발사하는 국제 시장에서는 지금 한 8,000불, 10,000불 정도로 좀 하고 있어서 실제 팔콘의 그 9 발사체를 발사하는 비용이 생각보다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 네. 물론 일론 머스크는 계속 얘기를 합니다. 나 뭐 1,000불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발사체에서는 그 발사체 시장에서는 그렇게 싼 가격으로 비등하지 않습니다. 1,000만 원 정도. 네. 1,000만 원.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발사체가 비싼데 굳이 내가 싸게 들어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싸게 더 발사할 수 있지만 실제 남의 그 다른 이성을 발사했을 때는 좀 더 비싸게 받는 알겠습니다. 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질문이 막 중구난방이어가지고 시간이 네. 거의 다 됐는데 네. 이 얘기를 안 물어 얘기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너희는 이거 물어봤어야지 바보 같은 질문만 했다. 아니면 어. 야 이것 좀 하자. 아니 그래요. 진짜 이거는 내가 이건 좀 정말 바꿔보자. 성공하면 얘기해줘 어. 하려고 정말 아유 진짜 너희들은 너무했다 좀 그런 거. 그런 거 그래도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서. 많은 어린이들이 장래의 꿈이 건물주에서 네. 발사체 개발자. 개발자로 바뀌었습니다. 진짜 걱정되긴 하는데 아무튼 네. 예, 그 누리호 성공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많은 어떤 학생들이 관심을 좀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 우리 연구원에 이제 우주로 하늘과 우주로의 그 꿈과 희망을 갖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사실 발사체나 이런 그 우주에 대한 어떤 그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동경이 이제 출발을 했던 것 같고요. 발사체 개발 자체는 우주 개발 자체가. 예.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학생들이나 이런 일반인들이 봤을 때 사실은 우주는 어떻게 보면
내가 갈 수 있을까 내 평생에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지금 현재 뭐 스페이스X든 그다음에 블루 오리진은 아마 우주 관광이 일반화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10년, 20년이면 뭐 일반인도 우주에 갈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우주가 바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환경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현재 우주라는 게 그 어떻게 보면 그 동경의 대상이지만 이제는 사항이 되고 또 하나는 현재 우주라는 게 옛날에는 그냥 국가 주도로 많이 했던 상황인데 이제는 우주가 상업적인 가치가 되게 많아졌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 우주 위성 발사나 우주 탐사뿐만 아니라 지금은 우주 관광, 그다음에 우주 공장. 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화성을 가자. 인류가 화성을 가자 해서 지금 스타쉽도 만들고 있는데 그 아마존의 그 제프 베조스 같은 경우는 우주에 공장을 세우자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구에서 땅에서 인간이 살고 오염이 많은 공장들은 우주로 보내자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주 공장,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주 자원들, 뭐 지금 뭐 달에 자원도 많고요. 그다음에 며칠 전에 신문을 봤는데 뭐 그 16 푸시케인가 푸시케에는 뭐 백금, 뭐 금들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치가 뭐 1,000경 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난 가치가 있는데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우주에 대한 기회가 되게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우주 발사체를 그런데 우주에 가서 활동하려면 지구에서 우주로 가려면 운송 수단은 발사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발사체 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앞으로 내가 우주에 가서 상업적인 활동, 그다음에 그런 걸 하기 꿈을 실현하고 상업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발사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발사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맨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드리긴 한데 네. 사실 발사체라는 게 아까 제가 20년 동안 해왔다 했습니까? 그래서 발사체라는 게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굉장히 어떤 뭐 기술적인 뭐 축적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누리호 2차 발사 성공했지만 3차 발사했을 때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도 확신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그렇게 됐을 때 좀 발사체 기술이라는 것들이 그런 오랜 기간 동안에 나온 성과이고 또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너무 비난이나 좀 이렇게 저것도 왜 저러지라고 하지 마시고요. 좀 지속적으로 관심도 가져주시고 격려. 격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격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발사체에 좀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국민의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좀 그런 거 많이 이해해 주시고 계속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야, 저희가 요즘 대단하신 일. 미국 주식 투자 열심히 합니다. 네. 많이 벌어와서 달러로 벌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달러로 벌어서. 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충분히 예산 쓰실 수 있도록 네. 저희가 투자 성공해서 오겠습니다. 글로벌 라이브로 이어갈 건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돈이 막 이만큼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참. 여기서 드리고 다 드리게 그냥. 예비 타당성 조사 들어갔대잖아요. 에이, 네. 주면 안 되나 그냥 그런 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한영민 발사체 엔진 개발부장님 나와주신 것도 고맙지만 네. 그보다 훨씬 많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예. 달러 벌러 가겠습니다. 글로벌 라이브로 이어갑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